신문은 기본적으로 미래를 예측하거나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현상만 얘기하는데 문제는 믿어야 될 건 가격이에요. 그런데 어떤 종목들이 이 리포트에서 관심이 있어야하면 그 불확실성이 뭔지, 이 불확실성이 쉽게 정리될 수 있는지 그것만 뉴스에서 찾아도 덜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강력한 상승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잘 이해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하나 이제 좀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블랙스완이라고 얘기하는 예. 돌발 변수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뭐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또 중국 경제도 상당히 안 좋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탈리아 뭐 국채 급등 관련해서 또 뭐죠 러시아의 그 가스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유럽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뭐 진짜 달러 밑으로까지 유로화가 떨어지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유럽과 중국에서 어떤 또 그런 블랙스완 같은 돌발 변수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이 책에서도, 투자의 감각 책에서도 제가 강조했던 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신문 기사. 그러니까 즉 신문 기사는 항상, 뉴스를 하지만 시세가 오르거나 내린 다음에 거의 꼭지에서 그 뉴스를 강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신문은 기본적으로 미래를 예측하거나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현상만 얘기하는데 문제는 현상 다음에 벌어진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가격이 앞으로 떨어질 것이다, 아니면 반대로 올라갈 것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를 보고 투자하면 항상 손실 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자, 천연가스 이야기 먼저 잠깐. 요새 가장 또 핫한 이야기가 천연가스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뉴스에 따라서 테마주들이 형성이 되면서 순환매 형태로 어느 때는 비료가 올라가고 어떤 때는 천연가스가 급등하고 정유주가 급등하고 뉴스에 따라서 이게 막 맞습니다. 시세가 분출된단 말이죠. 네. 일종의 그게 이제 세력 싸움인데 사실 거기에 쫓아다니면 사실 계좌 다 녹습니다. 그래서 저도 방송이나 제 유튜브 독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거의 하지 않는데, 이제 천연가스 얘기를 잠깐 하자면, 천연가스가 지금 뭐 10달러를 넘어서 불과 몇 달 동안에 지금 3, 4배 이상 올랐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하방론자들이 들고 나오는 게 천연가스 급등이 끝나지 않았다. 얼마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천연가스 수급 문제도 걸리고, 그렇다면 한국 경제, 전 세계 경제가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뉴스에는 천연가스 가격이 올랐다 내려갔다만 나옵니다. 그러면 왜 올랐는지 너무나 피상적인 얘기만 나오죠. 가령 예를 들면 뭐 러시아가 그 가스관을 막았다, 이런 얘기만 나오거든요. 근데 투자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뉴스 이면에, 제가 이제 책에서, 투자의 감각 책에서 강조했던 뉴스 이면에 흐르는, 뉴스가 보이는 거라면 보이지 않는 거, 그게 상상력과 통찰의 싸움인데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가령 천연가스 가격이 왜 이렇게 올랐을까? 그러면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재고량입니다. 혹시 지금 현재 8월입니다. 그럼 유럽의 저 북부나 이런 데, 북부 쪽에는 9월부터 10월부터 겨울이란 말이죠. 그러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재고량을 늘려야 됩니다. 그럼 재고량을 늘리기 위해서 서로 늘리는 싸움을 하다가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한 것은 아닐까를 찾아봐야 되거든요. 오늘자로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구글에서 Natural Gas Inventory in Europe 이렇게 치면 다 나옵니다. 특정 페이지가. 그러면 매일매일 천연가스 재고량이 나옵니다. 천연가스 재고량을 보면 오늘 8월 24일 아침 기준으로 제가 보고 왔는데, 이층 기준으로 5년 평균 재고량보다 플러스 몇 % 넘었습니다. 즉 현재 유럽에서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시설 용량을 100이라고 보면 8월 24일 기준으로 현재 유럽이 재고량을 채운 게 약 80%를 채웠습니다. 이게 5년 평균 재고량이 상위에 칩니다. 근데 이게 불과 한 달 만에 재고량이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유럽 국가들이 재고량을 경쟁적으로 늘리는 상황에서 가격 상승이 초래했다는 것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재고량이 80%, 지가 아무리 높아도 100% 채울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90%나 그 85% 내외까지 채울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지금에서 높아봤자 5% 남았는데 여기서 배팅한다? 그럴 위험은 없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85% 수준을 넘었는데도 급등을 해버린다. 나 몰라라고 급등했다. 그때는 정말 걱정을 해도 됩니다. 즉 중국이 혹시 무슨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된다. 이게 가장 안타까운
추론해요. 뭐냐, 중국이 문제가 된다면 위안화가 적어도 7.0까지는 간 다음에 얘기를 하든지, 중국의 국채 가격이 급등을 해서,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해서 너도 나도 국채를 버린다든지, 이런 앞에 신호가 나온 다음에 이런 신호를 봤을 때 중국이 위험하다 이렇게 나와야지, 막연하게 중국이 문제가 되면,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은이 만약에 자살을 하면 한국 주식시장 폭락한다. 그래도 믿을 겁니까? 그런 가정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되려면 김정은이 맨날 우울증에 걸려서 약을 먹대더라. 그 증거를 가지고, 이런 증거를 볼 때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나와요.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그렇죠. 된다. 네. 그리고 이탈리아 국채 가격, 그것도 제가 공개적으로 제가 글로 저격한 적이 있었는데, 먼저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지난 2011년 유럽 재정위기를 겪었을 때, 그때 피그스 나오죠.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이 당시에 채권 금리가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8%를 넘었었어요. 그때 어떻게 해결했냐? 유럽 중앙은행과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이 달러 통화서 무제한을 열어놓고 그냥 금리를 낮췄어요. 왜? 유럽은 단일 통화입니다. 유로존. 그래서 국채 가격이 얼마나 올라가든 유로화가 단일 통화이기 때문에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떨어져봤자 기존 수준이 정해져 있어요. 왜? 이탈리아 신용도 포르투갈 신용도가 아니라 유로화는 네덜란드 신용도, 독일 신용도, 프랑스 신용도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리가 8% 전에 8%까지 올라갔을 때, 난리 났을 때 정도에 오든지, 아니면 적어도 5, 6%를 넘었을 때 누구나 다 이탈리아 버리고 도망간다.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나와야지. 한 달 전에 이탈리아에게 나왔을 때 이탈리아 채권 금리가 3% 좀 넘었다가 지금 2%로 복귀했습니다. 근데 어제 좀 올라서 3%로 올랐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수준은 아닌데 막연하게 이탈리아가 문제가 되면 그건 김정은이 자살하면과 똑같습니다. 충분히 개연성 있는 증거나 지표 이런 게 나온 다음에 그런 질문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건 그러한 어떤 불안감이 됐든 이슈가 됐든 네. 그러한 것들이 부각이 되면 관련된 주식들의 움직임이 달라지거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쨌든 사실관계 이걸 떠나서 내가 주식시장의 참여자로서 이걸 활용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가장 이제 오늘 8월 24일 들어오면서 보니까 원전주는 떨어지고 방산주는 오늘도 급등하고 있어요. 자, 이게 사실 원전이 앞으로 일본에서 새로 추가를 건설한다 이런 뉴스도 블룸버그에 들어오면서 봤는데, 그에 나왔다고 한들 한국의 원전 하는 업체들이 일본에 얼마나 수출할 수 있을 것이며, 유럽은 이미 텍소노미를 비롯해서 전기차 중심,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어디에다 팔아먹을 것이냐, 그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테마는 어디까지나 테마일 뿐입니다. 다만 방산주도 올라가는 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대응하려다 보니까 탱크도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탱크 대수를 다 합치니까 한국에 있는 탱크도 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국이 탱크를 수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명확한 실적 없이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건 결국 떨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폴란드 거의 임박했다, 계약이. 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미 다 올랐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어느 정도 장기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지, 가령 전기차 소재주다 그러면 전기차가 이미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에서 전기차 중심으로 가고 있고, 그 소재는 끊임없이 사용될 게 이미 정해져 있어요. 양이 늘어난다는 거. 근데 방산주의 같은 경우는 지금 오르는 건 사실이지만, 그 오르는 것을 특정 테마로 해서 일종 세력들이 밀고 갈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일반 고객들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간다?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방산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사실 테마주였죠. 예. 근데 이번에는 좀 기본적으로 매출이 같이 따라주는, 그리고 시장이 열리는 펀더멘탈적으로 변화가 생기는 그런 좀 중장기적으로도 괜찮게 올라갈 만한 산업으로 보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충분히 그 개연성 있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다만 유로화가 왜 생겼냐는 거죠. 유로화는 원래 유럽 역사를 보면요, 프랑스와 독일은 끊임없이 전쟁을 했습니다. 지금 독일을 그렇지만 게르만족이었고요. 게르만족은 프랑스에서는, 유럽에서는 한마디로
그러니까 주류의 저 변방족이었죠. 근데 이 게르만족이 그 주류였던 이 프랑스와 아니 영국하고 싸우면서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켰고 이게 1, 2차 세계대전이 이어졌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프랑스가 머리를 써서 유로와 통합하면 결국은 안 싸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목적은 유로와 통합인데 재정까지 통합하자는데 그건 안 되고 있죠. 그 목적으로 생긴 거고. 그럼 유럽에서 전쟁 위험을 할 수 있는 건 러시아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러시아가 아무리 전쟁을 일으킨다고 해도 유럽은 나토입니다. 나토라는 게 북대서양 조약기구에서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걸 감안한다면 한국 방산 기업들이 실적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죠. 이미 준비가 돼 있는 상황에서 판매할 수 있으니까 기대감은 충분히 저는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그 기대감 이상으로 현재 주가 급등하는 시가총액을 그렇게 올릴 만한 정도의 실적이 나올 수 있느냐? 무한대로 거지기는 네. 어렵다. 네. 어차피 우리는 하긴 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미국이 그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네. 미국이 또 그 가장 강력한 게 군수 산업인데 맞습니다. 먹어도 우리가 좀 네. 부스러기를 먹는 거지 통으로 먹을 수 있겠냐? 예. 그래서 이제 주가는 기본적으로 투자의 감각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전문가 의견보다는 가격을 믿으면 됩니다.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면 사실 아까 가속도의 법칙대로 일정 수준까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중요한 게 석유 가격도 그랬잖아요. 불과 얼마 전에 120달러 넘는다 이랬을 때 거기에 배팅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이미 충분히 올랐는데 왜 배팅하냐는 거죠. 제가 책에서 강조했던 거. 나는 잠깐 먹고 나올 수 있더라고 자신하는데 그게 그렇게 이론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이 책에도 나오는 뭐 이슈와 함께 돈 버는 법 네. 다루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나 어떤 그 소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슈들이 있잖아요. 네. 이거를 어쨌든 투자자의 입장에서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느 시점 그 이슈를 어떤 식으로 투자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가령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약 지난 8월 초입니다. 3분기, 2분기 어닝 실적에서 농심이 영업 적자를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 적자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제가 친구들한테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이미 물려 있고 농심 사야지. 야 적자 나는데 왜 산다는 거야 해서 제가 했던 말이 있죠. 우리나라의 이 과자 회사들 이게 완전 독과점입니다. 지금 보시면 질소과자라고 하잖아요. 가격은 올릴지 않았을지 몰라도 용량을 줄여서 이미 다 가격을 올린 거예요. 그런데 농심이 라면의 지배사업자인데 라면 가격 함부로 못 올립니다. 네. 그런데 영업 적자가 나왔어? 그러면 여론 등에 업고 올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주가를 보시면 됩니다. 농심이 어떻게 올라갔는지. 영업 적자 발표하는 날 아무 생각 없는 분들은 다 팔았겠지만 그날 그런 정치 사회적인 이런 관계를 아는 분들은 그날 주식을 샀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 제가 머니맵 TV에서 나가서 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갤럭시 Z 폴드 얘기를 했었어요. Z 폴드. 자, Z 폴드가 지금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예상외로 예약 접수한 게 100만 대를 넘었고 삼성전자에서 1천만 대를 판매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뉴스 뒤에 이것과 관련이 있는 주식을 찾아보자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 부품주로 봅니다. 부품주 이미 다 올랐습니다. 오르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찾아보면 삼성이 폴더블, 이 Z 폴더를 이렇게 많이 판다면 애플도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겠네. 충분히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애플 Z 폴더를 검색하면 영문으로 검색하면 나오면 뭐라고 나오냐? 플렉서블 글래스가 나옵니다. 즉 그동안에 우리나라 삼성 1세대 이 폴더블 폰에 힌지라고 해가지고 접히는 부분이 그렇죠. 있었는데 중국이 이게 몇 번 접다 부러지잖아요. 그래서 애플은 뭘 찾아하냐면 유리를 직접 접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리가 두껍든 얇든 40만 번 이상 접혔다 해도 안 부러지는 이 유리를 폴더블 하게 하면 된다라고 해서 가지고 나온 게 UTG라는 울트라 그 용어를 잊어버렸는데 플렉서블 글래스를 가지고 나왔고 그 제품을 그 유리를 어떤 제품이냐 코닝 옛날에 삼성하고 합작했던 영국의 코닝사 거의 유리 미국인지 영국인지 갖다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유리를 가지고 접히는 기술은 코닝이 없단 말이죠. 접히는 기술은 누가 이제 검색을 하니까 한국 회사가 딱 걸렸습니다. 그게 UTI입니다. UTI. 예. 오늘 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UTI를 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생각하는 투자의 감각 책에서 이야기는 통찰력, 그 다음에 뉴스를 보고 투자 종목을 찾아내는 뭐 이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 찾아보니까 이미 18,000원 하던 게 3만 원 가까이 갔다가
조정을 했고 그래서 25,000원에서 하방 경직을 보이면서 안 빠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믿어야 될 건 가격이에요. 왜 이렇게 올랐는데 안 빠질까? 검색하니까 딱 걸린 게 UTG가 걸렸고 얘네가 수율을 잡았다는 작년에 증권사 리포트들이 쭉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리포트에서는 이런 애플향 그 부분도 고려 중이다라고 나왔지만 그게 반영이 안 됐다고 현재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주가가 지금 거의 더블 정도로 올랐는데 불과 한 석 달 사이에 아무리 재료를 찾아도 재료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재작년에 나왔던 이 UTG 관련 이 플렉서블 글래스가 얘네들이 추정했던 애플향으로 혹시라도 뭔가 이루어지게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추정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또 책에서도 나온 그 상상력을 좀 발휘해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은 지금 얘기하셨듯이 힌지가 좋아질 거야. 폴더블 폰이 확산이 되면 그래 KH 바텍, 한국의 대표적인 힌지 회사 이렇게만 떠오르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경쟁사인 애플도 그럼 똑같이 힌지를 쓸 것이냐? 그쪽의 정책에 따른 다른 쪽 방면에서의 그 수혜주를 찾아보는 아이디어. 맞습니다. 즉, 사실 검색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애플 치면 수천만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이게 왜냐면 지금 뉴스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딱딱 집어낼 수 있을까? 사실 그것은 그러니까 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야 고스톱 잘 치는 방법이 뭔지 아니? 던지면서 꼴면서 계속 치는 거야. 열받아.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양질 전환입니다. 양이 늘어나면 질적으로 변환이 되거든요. 시행착오를 통해서 실력은 늘어납니다. 즉, 삼성 폴더블 처음 나왔을 때 대표적으로 수혜주로 했던 게 코오롱 인더스트리입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접히는 그 일종의 디스플레이 CPI라고 소비자 프라이스 인덱스가 아니라 CPI라는 디스플레이 그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걸 코오롱 인더스트리에 공급해서 그 주가가 시가총액을 이제 계산 못했지만 지금 현재 주가가 5만 원인데 14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14만 원을 찍고 삼성 폴더블 3 나오는데 이 주가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떨어질까 검색을 해보니까 얘네는 CPI고 삼성이 3세대부터는 UT 아까 말한 플렉서블 글래스를 시험하고 있다 이러면 지금 이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공급한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시장은 그 플렉서블 글래스로 실험하고 있으니 미래가 없는 거죠. 주가가 떨어져서 폴더블 풀이 나와서 꼼짝 못했던 거죠. 그래서 검색을 제가 어떻게 했냐. 애플, 플렉서블 글래스, UTG 이렇게 세 개를 넣어서 검색하니까 코닝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 그 네이버에서 UTG 치니까 이제 UTI라는 회사가 나옵니다. 이게 최초로 수율을 잡았고 이런 뉴스가 작년 뉴스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애플하고 거래한다 안 한다 이거는 지금 알 수 없는 일이나 모릅니다. 단지 이런 식으로 투자의 아이디어.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요즘 최근에 뭐 갑자기 이유 없이 급등하는 주식들 있잖아요. 많이 아니면 점진적인 상승이 됐든 그런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잘 이유를 모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세력이 있나 혹은 뭐 수급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 맞습니다. 즉, 한 가령 오늘 보다가 30% 올랐으면 무서워도 아무도 못하는데 사실 오르는 것은 제가 이 책에서 계속 강조하지만 현재 주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게 담겨 있다. 그럼 오늘 이후에 주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지만 올라간다는 얘기는 내가 모르는 호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떨어진다는 얘기는 악재가 기다리는 거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가령 당일날 30% 갔다 이런 주식은 작전주니까 손대면 안 되고 뭔가 대단한 재료가 있는 주식들은 조금씩 계속 올라가요. 우상향해서. 차트를 지켜내면서 그러면 차트를 보고 투자해서 제가 강조하는 게 차트가 미래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근데 차트로 추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추세가 지수하에도 불구하고 이 추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 유지되면서 조금씩 올라간다. 그렇다면 그 이유를 찾아내야 되는데 유에서부 거울 보고 기도하거나 물 떠는 거 기도해봤자 보이지는 않고 먼저 첫 번째 신문 검색을 하면 됩니다. 신문 검색. 예, 그 회사 이름, 관련 가령 폴더블 폰 이렇게 폴더블 관련주 그럼 쭉 나와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애플이 같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플렉서블 글래스다. 그럼 글래스를 또 치는 거고 그것과 관련해서 얘네가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혹시 나는 모르지만 연결이 되고 있는 거 아닐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주식에는 단 100주라도 사놓는 거죠.
그런 주식에 있는 돈을 다 하니까 먹어도 5% 먹고 도망 나오는 거고 떨어져도 5% 먹고 얼른 도망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런 주식은 한 100주 정도 사놓고 계속 검색을 하면서 추이를 지켜보고 그럼 언제 파느냐? 대량 거래가 발생했는데 장대 연봉이 나온다. 그러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나오는 거죠. 자, 이제 그러한 뉴스 검색을 통해서 이제 어떤 종목들에 대한 네. 그 뭐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 그 분석을 해볼 수 있는 네.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가장 우리가 흔하게 하는 게 이제 증권사에서 나는 네. 리포트잖아요. 종목 네. 리포트들. 네. 이거를 얼만큼 믿어야 돼? 왜냐하면 증권사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많이 학습이 돼서 우리 파이로 모니터 가족분들에게도 네.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 증권사가 팔고 있냐, 그러니까 기관이 사냐 파냐에 예. 따라서 매도 매수를 결정하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실 증권사 리포트대로 투자하면 운 좋게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종목들은 꼭지가 되는 주식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그 애널리스트의 마음을 제가 직접 본 적이 없고 우리가 그 애널리스트가 어떤 사람인지 한 번도 사실 어떻게 알아볼 방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추정할 수 있는 결국은 주가밖에 없습니다. 즉 리포트가 나왔는데 첫 번째 목표 가격이 높더라. 그럼 높았던 것을 믿고 투자하기 전에 그 리포트가 나오기 전에 가격이 충분히 올랐는지 리포트가 나온 거 딱 보니까 이미 30% 올랐다. 이거 외출된 겁니다. 유출됐다고 생각하시대요. 그래서 나오면 대부분 그날이 꼭집니다. 하루 이틀 가다가. 반대로 어떤 종목은 엄청 좋은 리포트가 나왔는데 가보니까 가격이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죄송한 얘기인데 신경 쓰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종목들이 이 리포트에서 관심이 있어야하면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어느 정도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어야 돼요.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데 가격이 최근에 오른 게 없어요. 그랬을 때는 이 리포트를 보고 투자를 해볼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속도가 붙은 상태에서 가속도가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어느 종목이 지수에 상관없이 끝도 없이 빠진다. 그러면 좋은 리포트가 나왔다? 그건 죄송한 얘기인데 세력한테 물량을 전부 다 떠넘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추세가 유지되는데 이미 나오기 전에 20, 30%, 30, 40% 올랐다? 그건 여러분이 물량을 다 떠받고 꼭지에 받을 수도 있어요. 네. 중요한 것은 추세가 유지되어 있는데 이 리포트가 나오기 전에 큰 영향이 없이 추세는 유지하고 있었고 대량 거래가 안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을 한번 조금씩 사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그 어떤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해볼 수 있다. 예. 리포트와 그다음에 직접 뉴스 검색. 예. 하여튼 뭐 이게 안 해보신 분들은 맞아. 안 한 것 자체가 이게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예. 어려울 수 있는데 해보면 또 간단한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세상에 사실 삼성전자 뉴스면 오늘자만 해도 수천 페이지 나오거든요.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삼성전자에서 하고 있는 품목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좋은 건 증권사 리포트 삼성전자를 보되 여기에서 위험 요소로 짚어내는 것. 그걸 내가 가지고 검색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삼성전자 이렇게 검색하지 말고 네. 아까 얘기하셨듯이 삼성전자 그럼 폴더블 폰 예. 뭐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딱딱 그 칸을 좀 띄워서 해놓으면은 그 관련된 중복이 되는 예. 뉴스들만 뜨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이제 삼성전자가 사실 2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가가 올라가지 않은 대표적인 이유가 하나가 저는 치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끼리 잘 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중국에 지금 낸드 공장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시안에 지금 엄청 투자를 해놨는데. 예. 그리고 삼성전자 이 낸드 디램 매출이 상당 부분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미국이 못하게 하면 혹시라도 중국이 삼성전자를 오해하거나 한국 정부와 칼날을 세워버리게 되면 시안 공장 차단해버릴 수도 있어요. 적분 제한을. 국유화시킬 수도 있는 거고 옛날 남미처럼. 아이고 이번에 러시아도 러시아만 보더라도. 네. 근데 증시는 원래 악재보다 불확실성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치포 동맹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 그러면 삼성전자 치포, 그다음에 미국, 중국 이렇게 쳐보면 거기에 걸리는 뉴스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항상 염두해야 되는 거. 악재는 나왔으면 그 악재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질 일은 없어요. 중요한 건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 불확실성 때문에 계속 하락할 수 있거든요. 그 불확실성이 뭔지, 이 불확실성이 쉽게 정리될 수 있는지 그것만 뉴스에서 찾아도
덜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분석하거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예.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